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 된 윤서령 중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날은 취임식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특전사령부 본청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병들이 퇴근한 시간이었거든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가운 복도를 밝히고 있었어요. 복도 끝 의자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정색 자켓에 청바지 차림의 4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미동도 없이 앉아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진 속에 멈춰선 것처럼 말이죠. 갑자기 작전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최민수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든 문서를 흔들며 부하 장교를 호통치고 있었거든요. 뭐야 이게? 작전 계획이 이 모양이야? 그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장교들이 움찔했어요.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다시 짜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부대원들 다 죽어. 부하 장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최민수 대령의 시선이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여성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야, 거기 누구야? 큰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민수 대령의 발걸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툭, 툭, 툭.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주변 장교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쌍화차나 타러 왔나? 최민수 대령이 멈춰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여자가 이런 곳에서 뭐해? 여성의 눈동자가 그를 향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선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군기가 빠져서. 여기가 장난터야? 최민수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몇 명의 장교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전히 여성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렬했어요. 잠시 후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동작조차 조용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최민수 대령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남은 다른 장교들은 달랐어요. 모두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거든요. 마치 엄청난 실수를 목격한 것처럼 말이죠. 여성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특전사령부는 평상시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특전사령부 연병장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장병이 도열해 있었어요. 새로운 사령관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최민수 대령은 최전열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다려입고 계급장을 반듯하게 맞춰 달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제 일이 걸렸습니다. 요즘 여군들은 정말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사령관님 입장하십니다. 사회자의 외침이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어요. 한 사람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어깨의 삼성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최민수 대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어요. 단상에 선 사람이 바로 어제 복도에서 만난 그 여성이었거든요.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의 혈관이 튀어나왔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윤서령 중장이었습니다. 저는 윤서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했어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최민수 대령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선이 자꾸 아래로 향했어요.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특전사는 이제 변해야 합니다. 윤서령 중장의 시선이 연병장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치 레이더처럼 정확했어요. 낡은 관습과 비효율적인 지휘체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이 최민수 대령을 향했을 때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작전 성공률을 높이고 부대원의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주요 참모들이 모였어요. 최민수 대령도 작전처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깊게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작전처장, 보고하십시오. 윤서령 중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민수 대령은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가 살짝 떨렸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작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계획이었거든요. 목소리에 힘을 넣었어요. 하지만 윤서령 중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잠깐만요. 그녀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최민수 대령의 말이 뚝 끊어졌어요. 이 계획대로 하면 후퇴로가 차단됩니다. 윤서령 중장이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분필을 집어들었어요. 적의 측면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요. 최민수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 주변 혈관이 도드라졌어요. 사령관님, 저는 현장에서 20년을 현장 경험과 전술적 사고는 다릅니다. 윤서령 중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칠판에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이었습니다. 적의 기동로는 이렇게 형성됩니다. 선들이 칠판에 그어졌습니다. 화살표들이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우리 부대가 이 지점에 있으면 포위당할 확률이 60%를 넘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참모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서령 중장의 분석이 정확했거든요. 최민수 대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다시 짜오십시오. 내일까지요. 회의가 끝나고 최민수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복도로 나온 후에야 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밤 최민수 대령은 시내 한정식집 별실을 예약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고참 장교들을 불렀어요. 김중령,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간 후 최민수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억압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여자가 우리를 가르치겠다고? 김중령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듣고 있지 않나 확인한 거예요. 대령님 심정 이해합니다만. 이해하긴 뭘 이해해. 최민수 대령이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술이 튀었어요. 20년 동안 이 조직을 위해 뼈를 묻을 각오로 일했는데 박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맞서면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그럼 어쩌자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김중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론전이죠. 부대 내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들은 밤늦도록 모의했습니다. 직접적인 대결 대신 음지에서
윤서령 중장의 권위를 흔들기로 한 것이었어요. 며칠 후부터 부대 내 익명 게시판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사령관, 과연 실전에서 통할까? 특전사 전통이 무너지고 있다. 탁상행정의 전형적 사례. 글들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 비방이 아닌 우려의 형태로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정서윤 소령은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했습니다. 정보처 보안과장인 그녀는 윤서령 중장이 직접 발탁한 인재였어요. 30대의 그녀는 오랫동안 조직 내 차별을 견뎠던 사람이었습니다. 패턴이 이상해요.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게시글들의 작성 시간과 문체를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윤서령 중장은 이런 움직임을 알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반, 부대 구보 집합 시간이었습니다. 장병들이 모이는데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윤서령 중장이 구보대열에 조용히 합류한 것입니다. 사령관님, 몇몇 부대원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윤서령 중장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출발. 구보가 시작됐습니다. 윤서령 중장은 가장 앞에서 뛰었어요.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장병들과 보조를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호흡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구보뿐만 아니라 각종 훈련에도 직접 참여했어요. 장병들과 똑같이 진흙탕에서 뒹굴었습니다. 똑같이 땀을 흘렸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장병들도 점차 달라졌습니다. 윤서령 중장의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익명 게시판의 비방글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부대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최민수 대령은 이런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생각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정서윤 소령의 사무실에는 밤이 되어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익명 게시판의 수상한 글들을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상 위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또 11시 40분. 그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57번째 게시글의 작성 시간이었어요. 손가락 끝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작성 시간이 너무 규칙적이었거든요. 문장 구조도. 그녀는 여러 게시글을 비교해 봤습니다. 미묘하게 비슷한 패턴이 보였어요. 쓰는 사람의 습관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IP 주소였습니다. 대부분이 부대 관사 지역에서 접속한 기록이었어요. 정서윤 소령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거구나. 며칠 더 지켜본 후 결정적 단서를 잡았습니다. 김중령이 실수로 자신의 집 와이파이에서 게시글을 올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작업 끝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게시글 작성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였습니다. 계획대로만 올려. 그 여자 곧 나간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너무 노골적이면 안 돼. 교묘하게 해야 해. 대화 참여자는 분명했습니다. 최민수 대령과 김중령이었어요. 정서윤 소령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시간대별 접속 기록, 문체 분석, IP 추적, 메신저 대화 복구까지.
완벽한 증거 패키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윤서령 중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령관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윤서령 중장은 파일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어요. 고생했습니다. 그것이 윤서령 중장의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서윤 소령은 알 수 있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윤서령 중장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어요. 물고기는 입을 열 때 낚인다. 그 메모를 군사경찰대장에게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서령 중장이 전격적으로 전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한 것이었어요. 긴급 사안입니다. 즉시 참석 바랍니다. 메시지를 받은 지휘관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최민수 대령도 작전처장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그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공기가 흘렀어요. 오늘 회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윤서령 중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대 내 기강 회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익명 게시판의 게시글들이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제글들이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57건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윤서령 중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최민수 대령의 목 아담스 애플이 꿀꺽 움직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어요. 정보처 분석 결과를 보시죠. 두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시간대별 접속 기록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어요. 대부분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작성됐습니다. 최민수 대령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불안한 습관이었어요. 세 번째 화면에는 문체 분석 결과가 떴습니다. 문장 구조와 어휘 선택이 매우 유사합니다. 동일 인물이거나 극소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민수 대령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으로 슬쩍 닦았어요. 네 번째 화면은 IP 추적 결과였습니다. 모든 접속이 부대 관사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지휘관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결정타였어요. 복구된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김중령 이번 것도 올렸습니다. 최민수 좋아. 계속 올려. 그 여자 곧 나간다. 김중령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하죠? 최민수 교묘하게만 하면 돼. 증거 남기지 말고. 회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모든 시선이 최민수 대령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 이건 조작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쥔 손도 덜덜 떨렸어요. 조작이라고 하십니까? 윤서령 중장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시죠. 화상회의 또 다른 창이 열렸습니다. 김중령이 나타났어요. 그는 이미 군사경찰 조사실에 있었습니다. 김중령, 사실대로 진술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김중령의 목소리는 힘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윤서령 중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최민수 대령을 향했어요. 작전처장 최민수 대령. 예. 최민수 대령의 대답은 간신히 들렸습니다.
직위 해제합니다. 즉시 구금하십시오. 문이 열리며 군사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최민수 대령은 끝까지 발버둥쳤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20년간 헌신한 내가.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휘관들은 모두 시선을 피했어요. 윤서령 중장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예정된 수순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최민수 대령이 끌려나간 후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승부가 완전히 끝난 것이었어요. 한 달 후 최민수 대령은 육군 전술학교 교관으로 전출됐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첫날부터 분위기는 서먹했습니다. 동료 교관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웠어요. 소문은 이미 군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새로 오신 최민수 교관님입니다. 소개받는 자리에서 박수 소리는 의무적이었습니다. 몇 번 손뼉만 쳤을 뿐이었어요. 최민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명성도 동료들의 신뢰도 모두 사라졌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그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파워포인트만 기계적으로 넘기며 최소한의 설명만 했습니다. 후보생들도 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질문을 해도 성의 없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훈련이 끝난 후였습니다. 한 여군 후보생이 조심스럽게 그를 찾아왔어요. 교관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최민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여군 후보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선을 자꾸 바닥으로 돌렸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불안과 간절함이 뒤섞인 시선이었어요. 최민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봤어요. 힘이 너무 약해서. 여군 후보생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손을 꼭 쥐었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오늘도 훈련에서 뒤처졌어요. 다른 동기들은 다 따라가는데 그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고개도 다시 숙여졌어요. 하지만 정말 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최민수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봤거든요. 자신도 처음엔 약했었어요. 남들보다 뒤처졌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약한 게 죄가 아냐. 최민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겼어요. 그럼 뭐가 죄인가요? 여군 후보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희망이 살짝 떠올랐어요. 최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그걸 모욕이라고 여겼던 거지.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약하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걸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여군 후보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약하다고 포기하면 안 돼. 최민수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해질 수 있어. 분명히. 어떻게요? 두려워하지 마. 그 두려움은 내가 만든 벽이었어. 최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여성을 무시하고 약한 자를 깔보던 자신의 편견을 반성한 것이었어요. 내가 너 같은 사람들에게 벽을 만들어줬구나.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부터 최민수의 수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계적이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후보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군 후보생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썼어요.
자신이 무너뜨린 자신감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가 깊었습니다. 윤서령 중장에게 입힌 상처는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어요. 반년 후 전군 특전부대 실전평가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었지만 올해는 특별했어요. 윤서령 중장 체제 하에서 치르는 첫 번째 대규모 평가였거든요. 평가는 일주일간 계속됐습니다. 각종 전술 훈련과 실전 시뮬레이션이 연이어 펼쳐졌어요.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드론이 촬영한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훈련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생생하게 중계됐어요. 윤서령 중장은 통제관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알파팀 목표 지점 접근 중입니다. 보고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적 발견. 교전 시작합니다. 화면에서는 치열한 모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특전사 부대원들의 움직임은 달랐어요.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목표 지점 확보 완료. 인명 피해 없음. 연이어 들려오는 성공 보고들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평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목표 달성률 98%입니다. 보고관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치였거든요. 인명피해율은요? 0%입니다. 사령관님.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결과였어요. 일주일 후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전사령부가 전군 1위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2등과 큰 점수 차이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상세 분석이었습니다. 여군들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성공적이었어요. 신세대 장교들의 창의적 작전 구상도 빛을 발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 이번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윤서령 중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제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윤서령 중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무너뜨린 건 누군가의 자존심이 아니라 구조적 위계였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윤서령 중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이 보였어요. 아무도 제게 격려하지 않았던 그 첫날 아침 구보요. 부대 내부에서는 여전히 소수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자 사령관이 나았을 텐데 여자가 군대를 이끄는 게 맞나? 하지만 이런 수군거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숫자로 나온 성과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윤서령 중장의 리더십이 결과로 입증되자 조직 전체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성별이나 편견을 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서윤 소령은 이제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오하진 대위도 확신을 갖고 업무에 임했어요. 조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멀리 전술학교에서 이 소식을 들은 최민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함보다는 후회가 더 컸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1년이 흘렀습니다. 윤서령 중장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어요. 특별한 퇴임식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싶어 했어요. 새벽 5시 30분 특전사령부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입대한 신임 후보생들이었어요. 오늘이 그들의 첫 구보 날이었습니다. 후보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집합 장소에 모였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오늘부터 시작이다. 교관의 호령이 울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구보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평범한 운동복 차림의 4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신임 후보생들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선배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출발. 구보가 시작됐습니다. 윤서령 중장은 가장 뒤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녀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신임 후보생 중 한 명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체력이 부족했거든요. 윤서령 중장이 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후보생이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격려의 미소를 보고 힘을 냈어요. 구보는 계속됐습니다. 윤서령 중장은 말없이 뛰었어요. 땀이 흘러도 숨이 가빠도 묵묵히 달렸습니다. 구호가 끝날 무렵 특전사령부 정문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새겨진 글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윤서령 중장은 그 글귀를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이 해낸 일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구보가 끝난 후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더 멀리 뛰어갔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신임 후보생들은 누군지도 모른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날 오후 윤서령 중장은 조용히 특전사령부를 떠났습니다. 배웅하는 사람도 환송 행사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퇴근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녀가 남긴 변화는 영원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성별이나 편견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조직. 그것이 윤서령 중장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어요. 몇 달 후 전술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민수 교관의 지도를 받은 여군 후보생이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것이었어요. 시상식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두려움은 누군가가 만든 벽이었으니까요. 최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린 벽을 다시 세우는데 성공한 것이었어요. 특전사령부 정문의 글귀는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준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권위가 아닌 진정성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의 이야기였어요.